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231화 연필윤지입니다. 편안할 염, 부필, 일윤윤, 종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염은 몽염을 말하며 이 윤은 동안의 환관이었던 체륜을 말합니다. 이 몽염은 붓을 만들었다고 하고 체륜은 종이를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죠. 따라서 이 사자를 번역하면은 몽염은 붓을 만들고 체륜은 종이를 만들었다가 되겠습니다. 몽염은 중국을 처음 통일한 진나라 장수가 되겠습니다. 사기에 따르면은 몽씨 일가는 원래 제나라 사람이었으나 할아버지인 몽오가 진나라 소양왕을 섬기면서 진나라 관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몽씨 일가는 진시황의 통일전쟁에 큰 공헌을 하였으며 몽염은 통일 이후에도 북방 오랑캐인 흉노를 몰아내고 전국시대 조연진 세나라가 쌓은 북쪽 장성을 하나로 연결하는 이 큰 공사를 책임졌는데 그것이 바로 만리장성이 되겠습니다. 진시황 생전에 몽염은 황제의 신임이 두터웠으나 진시황 사후에는 이 환관 조고의 모함에 의해 태자 부소가 자살하고 그 2대 황제인 호해의 압박에 못 이겨 몽염도 자결하게 됩니다. 몽염 이전에도 붓은 있었기 때문에 몽염이 붓을 처음 만든 건 아닙니다. 보통 붓의 재료로는 이 양털로 된 이 양호, 그리고 늑대털로 된 이 나호, 그리고 말털로 된 마모, 그리고 또 토끼털로 된 이 자호 등이 유명합니다. 이 나호는 이 짧고 탄력이 좋아서 단단한 서체에 적합하며 이 양털은 부드럽고 섬세해서 풍부한 표현에 적합합니다. 이 둘을 섞은 것이 이 겸호가 되는데 초심자들에게는 좋습니다. 그리고 마모는 딱딱해서 크다란 붓을 만들기에 적당하다고 합니다. 후대 진나라 채표가 지은 고금주에 토호 죽관 조모필이라고 적혀 있어서 토끼털과 이 대나무로 붓을 만든 것으로 이 몽염이 이렇게 토끼털과 대나무로 붓을 만든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붓을 만든 사람이 이 기재된 최초의 기록이었기 때문에 몽염이 붓을 처음으로 만든 걸로 와전되고 있으나 붓은 그 이전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몽염을 기록한 이 사기에 보면은 몽염과 붓에 대한 이 연관성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들은 이 몽염이 붓을 만들었다면은 이 토끼털이 아닌 이 나호 붓을 처음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실제 오랜 기간 북방 정벌에 힘쓰면서 몽염은 늑대 사냥을 즐겨하였는데 그 늑대털로 붓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늑대털은 귀에서 이 황서낭모라 해서 족자비틀을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끼털인 자호는 후대인 당나라 때부터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몽염과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기도 합니다. 사기 열전에 나와 있는 이 몽염 일가에 대한 기록을 일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심종총, 몽씨, 신임, 현지. 시황제는 심이 몽씨를 총애하고 신임하고 현명하다고 여겼다. 이친근, 몽이, 위지상경. 몽이와 친근하게 지냈기에 지위가 상경에 다다랐다. 출적 참성, 입적 어전. 외출 시에는 함께 탔고 들어올 때는 곁에 두었다. 여민 외사이, 의상 위내모. 몽염은 바깥일을 맡고 몽이는 언제나 내부 모의를 하였다. 명의 충신, 고수, 제장상, 막감, 여지쟁언.
충직과 신의 명성을 얻었기에 비록 어떤 장수나 재상들도 감히 이들과 함께 다투려 하지 않았다. 이 문장에서 이 몽이는 몽념의 아우로서 이 두 형제에 대한 진시황의 두터운 총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황제 사후에 이 조고의 모함으로 몽념은 충신들과 함께 제거됨으로써 진나라는 짧은 통일 왕조를 마치게 되기도 하죠.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안할 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신방변에 혀설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신방변은 마음심이 변해올 때 쓰는 형태죠. 마음심의 각골자형은 짐승의 심장 모양을 본딴 것이라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고대인들은 이 심장에 생명의 본질, 즉 마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음심이 신방변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된 건 한자 자형들이 서기 쉽게 따듬어지던 예서에서부터입니다. 오늘날 마음심이 뜻하는 바는 심장, 가슴, 마음, 의지, 생각, 중심, 생각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혀설은 혀 또는 말이란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각골자형이 입에서 뭔가 나오는 것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각골자형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 끝이 갈라진 이 뱀의 혀를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혀의 주변에는 이 침방울이 이렇게 그려져 있기도 하고요. 원래 자형은 이 혀를 의미했지만은 입에서 나오는 것, 즉 말이라는 뜻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이 뜻하는 바는 혀, 말, 언어 등이 되겠습니다. 이 설에서 유래된 자형으로는 입막을 괄자가 있습니다. 이 자는 망할 망자처럼 이 혀의 끝을 이 수평형으로 잘라버린 것인데요. 이는 마치 망할 망이 칼날을 이렇게 획으로 잘라낸 것처럼 표현된 것과 같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형의 의미는 입을 막다, 말을 못하게 하다 입니다. 편안할 염은 이 말하다는 이 혀설자와 마음심이 변해 있는 형태이므로 마음에 든 것을 이야기하다 혹은 이 생각하여 이야기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는 그 사람이 진중하다, 사려 깊다는 뜻으로 해석되나 점차 담담하다, 평온하다는 의미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염이 뜻하는 바는 편안하다, 평온하다, 고요하다, 담담하다, 조용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부필입니다. 이 자는 대죽과 아래 분율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죽자는 물론 대나무를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그래서 대죽자가 의미하는 바는 대나무 또는 대쪽, 부채살, 피리 등 대죽으로 만든 공예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분율은 이 손에 이 붓을 든 모습을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따라서 이 붓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붓으로 이 글을 쓰는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글을 쓰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율자는 상형문자라기보다는 회의문자에 가깝습니다. 이 손에 붓을 든 이 각골자형은 현대 서체에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 분율자는 이제 뭔가 자신의 생각한 바를 글로 표현한다는 모습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자형은 드디어 마침내 친히 직접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붓으로 뭔가 칠하거나 글을 쓰는 행위로 해석되어서 펴다, 닦다는 의미도 있고 이 날랜 붓 동작에서 날래다, 빠르다, 신속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붓선 이 서기 위해서 꼿꼿이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율자의 속뜻에는 세우다, 들어 올리다는 의미가 있어서 이 분율자가 구성자로 들어가는 경우 세우다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이 세울 건자죠. 세울 건은 길을 내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자형입니다. 이 건문을 보면은 이 거리행, 발지자 그리고 분율자의 조합입니다. 이 거리행과 발지자의 조합은 나중에 보통 시험시험 갈 착자가 되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 길을 가다는 의미보다는
이 걷는 길을 의미해서 이 나중에 길게 걸을 인자가 됩니다. 세울 거는 걷는 길을 세우다, 즉 길을 닦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오늘날에는 길, 건축물 등 건축하다는 뜻으로 이 세울건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부필은 단순히 이 붓을 뜻하는 경우에는 이 분율자보다는 이 부필자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 붓대의 재료인 이 대죽자를 머리에 올린 것이 이 부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필이 뜻하는 바는 이 필기구, 붓, 글씨, 필법, 쓰다, 글을 짓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일륜윤입니다. 이 자는 사람인변에 생각할 윤의 합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인은 사람을 그리는 상형문자죠. 한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 구성자이기도 합니다. 사람인이 뜻하는 바는 사람, 인간, 남자, 백성, 일하는 사람 등이 되겠습니다. 생각할 윤은 이 주간을 모아둔 서고를 그린 자형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득계를 뜻하는 이재금자와 아래 이 책책자가 있습니다. 이는 책을 보관하는 이 장소를 의미합니다. 옛날 책은 주로 초기에는 각골, 이후로 목간, 죽간 등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이들은 부피가 상당했고 제작 및 보관이 만만치 않아서 일반 백성은 서고를 가질 이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서고는 지배층의 소유물이 걸 말합니다. 서고에는 주로 역대 왕들의 기록, 아니면 이 조상들의 이 역사 또는 지배층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한 예의범절과 훈육자료 또는 이 성인들의 사상 서적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이 서고를 의미한 이 윤자는 점차 사상과 규범도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죽간이나 목간은 또 이렇게 둥글게 말아서 보관했기 때문에 윤이라고 그러면 이 둥글다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윤은 그 의미가 조리, 차례, 생각하다, 조리를 세우다, 반성하다 등이며 추가적으로 둥글다는 뜻도 있습니다. 보통 윤이 구성자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규범 혹은 사고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테면은 여기 사람인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지켜야 할 규범을 의미합니다. 즉 일윤을 말합니다. 일윤윤자가 되겠습니다. 말섬은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말로 규범을 이야기하다는 의미가 되어서 논하다는 논할 윤자가 되겠습니다. 또 실사자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실이긴 한데 기범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규범이 되는 줄, 이는 중심줄을 의미하여 별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별이 윤자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종이지입니다. 이 자는 실사자와 각시시의 합자입니다. 실사자는 보통 이렇게 두 가닥으로 적고 있죠. 단독체일 때는. 하지만 이 변의 구성자로 올 경우에는 한 가닥만 들어가는데 이때는 가는 실명이라고 읽습니다. 실사자는 말 그대로 시를 의미합니다. 특히 비단 명주시를 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비단시를 의미합니다. 이 각시시의 각골자는 이 사람인과 이 흑도자의 합자입니다. 이 허리를 숙인 사람의 손끝에 이렇게 흑덩이가 있습니다. 이 검문자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준자형은 이 원래 의미를 알아보기 힘들게 많이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형은 김을 매거나 이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주로 농사를 짓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경이 처음 시작되던 선사시대에는 남자는 주로 사냥을 담당했고 채집과 농산일은 이 아내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자형은 아내, 각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는 밭에 씨를 뿌려 이 식물들을 키우는 이름으로 자손을 잘 퍼뜨리라는 의미로 이 씨는 성씨로도 채택이 되었습니다. 농경사회로 전환되면서 석기인들은 정착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 평야지대에 터전을 잡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자형은 터전의 의미가 있어서 나라 이름이나 고을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이 나라 이름 지, 고을 이름 정자로 달리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자형은 농사짓기 적당한 평평하고 넓은 대지라는 그런 속뜻이 있기도 한 자형이 이 나라 이름 지가 되겠습니다. 한편 이 소전 자형은 이 흑도자를 위에서 누르고 있는 모습이며 이 흑도자가 바닥이 불완전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이는 마치 흙이 무너지는 느낌이 있다 해서 무너지다는 뜻이 소전에서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가 뜻하는 바는 이 각시, 아내 또는 성시 또는 누구시 혹은 이 흙이 무너지다는 이 산사태 나다 또는 나라 이름 지, 고을 이름 정 등이 되겠습니다. 종이지는 사실 이 각시 시자가 아니고 실사자와 넓고 평평하다는 이 나라 이름 지의 결합이 되겠습니다. 이는 넓고 평평한 것이 실이다 는 뜻이 되는데 바로 종이를 나타내기 위해 만든 자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체류는 비단이나 식물의 섬유소를 짧게 갈아서 손풀과 함께 풀어서 얇게 거르고 말려서 미시한 실을 얇게 편 이 종이 제조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종이 제조법을 잘 풀이한 자형이 이 종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이의 제조법은 후한에 와서야 제대로 정립되었기 때문에 이 종이지의 소전 자형은 없습니다. 종이지가 뜻하는 바는 종이를 한 장, 두 장 세는 장 또는 이 넓고 평평한 종이를 뜻하는 이 신문지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연필윤지 즉 목념은 붓을 만들었고 채유는 종이를 만들었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류는 동안의 황관으로 자는 경중, 동안 화제 때 궁중의 공방을 관리하던 상방령에 취임하여 여러가지 도구를 만들었는데요. 그는 당시 민가에서 대마로 만들던 이 종이의 제작법에 주목하였습니다. 당시 종이는 마와 풀솜을 섞어서 이 무거운 걸로 눌러 펴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만든 종이는 두텁고 조잡해서 기록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포장이나 천의 이 값싼 대용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만들기도 쉽지 않아서 대중적이도 않았는데요. 그런데 당시 궁중의 문서 기록은 주가나 비단천이었기 때문에 이 기록물을 유지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용할 수 있는 방법을 채유는 모색하고 이 민가에서 사용하던 이 종이 제조법에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체류는 나무 껍질, 삼배 조각, 낡은 거물, 버리는 비단 짜투리 등을 잘게 갈아서 물에 삭혔습니다. 그리고 섞지 않은 섬유소만 넓은 체에 걸리고 말려서 아주 얇은 종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조법은 후대에도 이 종이를 만드는 표준 방법이 됩니다. 체륜이 만든 종이는 이 두께가 얇아서 글을 쓰기에 적당하며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륜은 이 종이를 만든 공로로 이 제후에 책봉이 되는데요. 그래서 체륜이 만든 종이를 이 체후지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체후지의 등경은 궁중뿐만 아니라 민가에서도 손쉽게 기록물을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문, 교육, 문화 등 대중문화 등이 대중적으로 큰 발전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후한서에 나와 있는 체후지 관련 내용을 한번 읊으며 오늘의 사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체륜자 경중 계양 있냐. 체륜의 자는 경중이며 계양 사람이라. 자고 서계 다편이 죽간 기욤 겸 백자 위지 예로부터 책은 죽간을 여러 개 엮어 묶은 것이거나 비단을 이용한 것을 일컫기를 종이라 하였다. 겸, 기, 간중, 병, 불편, 어인
비단은 귀하고 주가는 무거우니 둘 다 사람에게 편하지 않았다. 윤내, 조이, 용수부, 마두겁, 패포, 어망이, 위지, 체류는 이에 만들 마음으로 나무 껍질, 밧줄과 낡은 천, 어망을 이용하여 종이를 만들었다. 원흥, 원년, 주상지, 재선, 기능. 원흥, 원년에 그것을 진상하니 황제가 그 능력을 치하했다. 자시, 막불, 종룡언, 고, 천하, 함칭, 채후지. 그때부터 다투어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이에 천하의 모든 이는 채후지라 칭하였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